또 그러는 거야? 어째서 매번 너만 그러니?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혼자 바쁜 척은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어?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사정이란 게 있는데 아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얌체같이 너만 빠지니까 그러는 거야. 매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손주 보느라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진지해? 농담이야. 농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며 혼자서 속상해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런 순간들이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던진 가벼운 한마디 때문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심한 칼날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겨졌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무례한 말을 당하고도 그냥 넘겼을까 하고 자책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그 순간 말이죠. 사람들은 왜 그토록 쉽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할까요? 혹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말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심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유, 나를 깎아내리며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무례한 말을 던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과연 진짜 나를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리의 뒷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도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현명한 대처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속에 숨어 있는 심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설 수 있으니까요. 무례한 행동의 진짜 이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사람들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토록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 뒤에는 그들 나름의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심리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치 촛불이 꺼질 때 다른 사람의 촛불을 끄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빛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불안감 속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지며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를 나아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무례함은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불안감과 경쟁심에서 비롯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상대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런 행동은 그들이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와 함께 공감 능력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우월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결합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원인은 결국 그들 자신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불안을 남을 무시하거나 공격함으로써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결국 그들 자신이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그들이 던진 말에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그 말이 그들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속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무례한 말에 대처하는 방법들. 이제 그들이 왜 무례하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매우 간단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단 3초만 여유를 갖고 침묵하세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때 침묵은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며 그들이 던진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면 반박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조용히 침묵하고 그를 바라보세요. 이 방법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둘째, 이름 부르기.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차분하게 부르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민수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리는 순간 그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질문하기. 다음으로는 질문으로 상대를 반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말한다면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더 나은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상대의 자신감을 흔들고 그들이 던진 무례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칭찬하기. 무례한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릴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라는 말을 들었다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당신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다섯째, 유머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때로는 유머로 무례한 말을 넘기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넌 정말 어른스럽지 못해 라고 말한다면 아, 오늘은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 번쯤 아이가 된 기분도 괜찮잖아요. 라고 웃으며 답해 보세요. 이런 유머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이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줍니다. 유머는 상황을 가볍게 만들고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의도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여섯째, 상대의 감정 재해석하기. 마지막으로 상대의 무례한 말을 그들의 피로나 감정 상태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아마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해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한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은 공격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부드럽게 제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무례한 말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 질문, 유머, 그리고 상대의 이름을 활용하는 이 모든 방법들은 상황을 차분하게 통제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 할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결책의 효과. 이제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며 앞서 제시된 대응법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침묵의 힘이 만들어낸 반전. 한 번은 제 친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회의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상사는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그의 의견을 깎아내렸죠. 친구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3초 동안
조용히 침묵하며 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과 단호한 대답은 상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상사가 오히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분위기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름의 힘.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한 직장 동료가 팀원들에게 자꾸 무례한 말을 던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가 "넌 왜 그렇게 느려?" 라고 말할 때 저는 차분하게 "민수 씨,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는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가볍게 무시할 수 없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다음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무례한 태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에게 무게감을 더하고 그들이 자신이 하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문으로 돌아보기. 또 다른 경우는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넌 왜 그렇게 소극적이니?" 라고 말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불쾌함을 느끼기보다는 그의 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되물었죠. 그 순간 그 친구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내게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깎아내리기 위해 말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질문으로 되묻는 것은 상대의 무례함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내뱉은 말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긍정의 반전. 제가 한 번은 회사 동료에게 "넌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답했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음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머로 넘기기.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너 진짜 하는 거 없어 보인다" 라고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맞아.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유머로 넘기는 것은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던진 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줍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이유를 잃고 오히려 자신의 말이 어색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각 대응 방법들은 현실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침묵, 이름을 부르기, 질문으로 되묻기, 긍정의 반전, 그리고 유머. 이 모든 방법들은 상대방이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고 당신이 상황을 주도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말에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대응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품격 있는 대처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차분하게 지키면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무례한 말들은 우리가 불안하고 작아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공격적인 말을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유머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상대의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발언은 그들 자신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러한 대응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마주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침묵이, 단순한 질문이, 예상치 못한 긍정의 반응이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대응이 상대의 무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배운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하다 보면 상대방도 결국 여러분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무례한 상황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이 방법들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더 이상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가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또 다른 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